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 건강, 그중에서도 질 미생물 군집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.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질 내 pH나 폐경 여부, 또 특정 약물 사용과의 관계를 본 2025년 연구인데요. 저희가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폐경 같은 어떤 생의 변화나 약 복용이 이 질 속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질 미생물 군집,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. 여성 건강의 척도라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다른 몸 부위랑은 좀 달라요. 보통은 다양성이 높아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질은 반대예요. 건강한 상태는 특정 락토바실러스, 이게 압도적으로 많고 오히려 다양성은 낮은 게 좋습니다. 아, 락토바실러스요? 네, 얘들이 이제 젖산을 만들어서 질 내부를 산성으로, 그러니까 pH를 낮게 유지해서 외부 균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연구에서는 이 상태를 몇 가지 유형, CST라고 분류했던데요. 네, 맞아요. CST라고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눴어요. CSTI랑 II는 보호용인데요.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퍼트스나 가세리 같은 아주 좋은 균들이 많은 상태고요. 제일 건강하죠. 네. 반대로 CST4는 유해형 혹은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락토바실러스는 줄고 좀 다양한 혐기성 세균들이 늘어난 상태예요. 질염 위험도 좀 높아지고요. 아, 그럼 그 사이도 있나요? 네, 그 사이에 CST3라고 락토바실러스 이너스라는 균이 많은 중립형 혹은 과도기형 상태가 있어요. 이건 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요. 보호형이나 유해형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 CST 유형으로 봤을 때 연구 결과에서 뭐가 제일 눈에 띄었나요? 역시 폐경 영향이 컸겠죠. 네, 맞습니다. 폐경 전후 여성들 차이가 아주 그냥 확연했어요. 폐경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려 70%가 그 유해형 CST4 상태였어요. 70%요? 와, 네, 폐경 전에는 이게 40% 정도였거든요.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. 정말 큰 변화네요. 그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군요. 네,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줄면 쥐 상피세포에서 글리코겐 분비가 줄고 이게 락토바실러스 먹이가 부족해지니까요. 그래서 결국 질 내부 pH가 올라가고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CST4 그룹 평균 pH가 6.0이었어요. 6.0이요? 네, 보호형이나 중립형은 한 4.5에서 5.0 정도인데 훨씬 높죠. 건강한 기준인 4.5 이하랑은 거리가 멀고요. 호르몬 말고 다른 요인, 약물 같은 거 영향은 없었나요? 아, 네.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경구 항생제 복용한 그룹이 좀 흥미로웠어요. 이분들한테서는 그 중립형 CST3 비율이 75%까지 확 올라갔어요. 아, 오히려 중립형이요? 네, 보호형이랑 유해형은 줄어들고요. 이게 항생제가 기존 균들을 썩 없애니까 그 빈자리를 환경 적응력이 좋은 락토바실러스 이너스가 그냥 빠르게 차지해버린 결과로 보여요. 하하, 그렇군요. 유익균, 유해균 가리지 않고 다 없어지니까 그 틈을 타는 거네요. 그런데 진짜 예상 못한 결과도 있었다면서요? 당뇨병 약이요? 네, 이게 정말 의외였는데요. SGLT2 억제제라고 당뇨병 치료제 중 하나를 복용하는 폐경 여성 그룹을 봤어요. 이 약이 원래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약이거든요. 그런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놀랍게도 보형형 CST3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. 57.1% 대 8.3%였으니까요. 와, 당뇨병 약이 질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니 진짜 뜻밖인데요. 왜 그런 걸까요? 연구진은 아마 이 약 때문에 질 분비물 속 당 농도가 높아져서 이걸 먹이로 삼는 좋은 락토바실루스가 잘 자란 게 아닐까?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더라고요. 물론 이게 특정 나쁜 균을 직접 줄인 건 아니었고 또 연구 대상자 수가 좀 적어서 단정하긴 어려운데요. 그래도 흥미롭죠. 영양 환경이 미생물 구성을 바꿀 수 있다. 이런 걸 보여준 거니까요. 그 외에 특정 균이랑 관련된 결과도 있었죠? 네네. 질 pH가 높을 때는 박테로이데스, 푸소박테리엄, 프레버텔라 이런 혐기성 세균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했고요. 또 폐경 여성분들한테서는 디알리스터나 포르피로모나스 같은 특정 균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했어요. 전반적으로 보면 폐경 여성분들의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에서는 다양성 높은 게 꼭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. 자, 그럼 이 모든 결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,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만약 폐경을 겪고 계시거나 곧 앞두고 계시다면요. 몸의 변화나 어떤 불편감의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질내 미생물 환경 변화일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. 또 항생제나 SGLT2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질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네.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관리뿐 아니라 pH 균형이라든지 내 몸의 대사 상태, 또 먹는 약까지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정리하면 이번 연구는 폐경이 질 미생물 환경을 크게 바꾸고 유해형 증가나 pH 상승 쪽으로요. 그리고 경구 항생제는 중립형 균 비율을 높이고 SGLT2 억제제는 의외로 보호형균 증가랑 관련 있을 수 있다. 이걸 아시아 여성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SGLT2 억제제 결과는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. 질내의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, 예를 들면 미생물의 먹이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만약에 SGLT2 억제제처럼 질 내 연료,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바꾸는 게 미래의 질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다면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결과나 부작용은 없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